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말이 또 한 번 벌어졌는데요. 당시의 현장 상황과 또 먹을 게 없었던 이유를 차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현장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기사도 좋긴 하지만 당시에 회의에 있었던 녹취록,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풀어놓은 거죠. 이게 가장 효과적일 텐데 감사하게도 블록미디어에서 이런 비슷한 녹취록을 올려주셔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먼저 웰컴 인사를 한 다음에 어제 저는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보유고를 공식적으로 만드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큰 사건이긴 한데 문제는 축제날 전에 본인의 SNS로 터트려 버린 게 사실 굉장히 김을 빠지게 했었었죠. 그 얘기를 하니까 박수가 터져 나왔고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최근 몇 년간 미국 정부는 어리석게도 많은 비트코인을 팔았습니다. 이게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일어났었죠. 또 박수가 나오네요. 오늘 바이든 얘기 아마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본인은 암호화폐에 대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전에 전쟁이 지금 바이든 시대 때문에 격렬하게 이 탄압이 시작됐었다. 계속 바이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본인은 혁신도 하고 제도적 금융의 길을 닦아놓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까지 요약을 해보면 바이든 전 정권 탓이다. 근데 이게요. 사실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웬만한 공공기관, 대기업들의 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상반기 내내 바이든 정권 얘기를 들을 텐데 그 이유가요. 모든 기관장이 먼저 오면 하는 게 일단 싹 다 털어. 감사 다 받게 해서 털 거 이상한 거 다 털고 비용 지불해야 될 건 바로 다 지불해. 이렇게 되면요. 이제 그 뒤로부터 나오는 모든 좋은 성과, 좋은 것들은 다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형편 없어질 수 있겠죠. 비용을 막 떨어버리고 안 좋은 거 막 들춰내고 하니까요. 그러나 그거는 전 정권 탓이고 그 다음엔 다 내 성과가 되니까 지금 트럼프도 이 전략을 쓰고 있지 않나. 코인 주식 지금 떨어진 거 내 탓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아마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트럼프 또 발언을 보시면요. 이 행정부하에서 규제기관들은 은행을 압박했고 또 바이든 얘기겠죠. 거래 계좌를 폐쇄했으며 돈 이체를 거래소로 차단하는 걸 또 만들었고 여러 가지 초크 포인트 2.0이라고 했었죠. 목졸라서 암호화폐를 죽이려고 했었다. 근데 내가 그거 끝내겠다. 다시 한번 박수가 나오죠. 그러면서 오늘의 거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저와 의회 의원들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디지털 시장에 대한 규제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노력을 하겠다.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만 꼽으라면요.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두 개의 스가 와야지, 두 개의 스가 돼야 불장이 온다 했는데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이고 하나는 스테이킹이죠. 근데 둘 중에 더 중요한 건 스테이블 코인으로 저는 보입니다. 사실 이런 크립토 서밋이 열리자마자 그날 아침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미국의 통화감독청 OCC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은행에 관련된 암호화폐 서비스 지금까지 2020년 이래로 다 막아버렸거든요. 근데 그거를 철회한다는 기사가 거의 속보처럼 뜹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은 은행들이 크립토에 대한 커스터디 맡겨서 수탁한다는 뜻이죠. 또는 스테이블 코인 사업, 노드 운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이거 다 할 수 있게 풀어놨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스테이블 코인 사업일 겁니다. 이 말인즉슨 은행들이 코인 쪽으로 본격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허들을 완전히 풀어버렸다는 거죠. 그럼 누가 들어올까요? 은행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4대 은행들 당연히 눈에 불을 켜고 들어올 겁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웰스파고, JP 모건 그렇게 코인 싫어한다고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 말 그대로 내 맘대로 돈을 찍어낼 수 있는데 그걸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발벗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분명해지면 예전 계속 말씀드렸지만 빅테크들도 눈치를 서서히 보다가 반드시 뛰어들게 돼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찍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테더사가 블랙락을 이길 수 있었던 영업이익률로 이겨버렸잖아요. 그 이유기도 하죠.
예전에 뭐 페이스북이 그 스테이블 코인 리브라 만들려고 했다가 정말 뭐 굉장히 험한 꼴을 당했지만 분명히 법안이 끼어들면 법안이 명확해지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려고 이들과 경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가 가동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한 포모가 기관들에게 불면 일단 여기에 대한 준비금 국채로 마련을 된다고 했었죠. 국채를 많이 사줘야 됩니다. 빅테크들이 국채를 사주고 은행들이 사주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으로는 분명히 코인을 사기 위해 이걸 찍어내는 거예요.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요. 그냥 달러 예금하면 됩니다. 그러나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을 당연히 포함한 알트코인을 사기 위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채를 많이 사게 되면 당연히 반비례하게 국채의 금리, 시장 금리가 떨어지므로 엄청난 유동성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열렸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나 가격은 재미가 없죠. 가격은 재미없지만 당시의 분위기를 보면요. 막 농담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화기애애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가 여러 얘기를 끝나고 막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사회자였죠. 데이빗 sak스가 그 제미니 창립자 윙클보스 쌍둥이 형제 있잖아요. 뭐 참고로 뭐 하버드대를 나온 뭐 천재 쌍둥이 형제입니다. 자, 이 친구들을 보면서 당신들은 근데 지금 백악관에 와 있긴 한데 원래는 감옥에 갈 가능성이 더 높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면서 당신들은 잘못한 게 없는데 불과 이게 1년 전에 뭐 환경이었다 하면서 다들 뭐 빵 터지고 웃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누굴까요? 이 윙클보스 형제들. 이분들이 거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시조세입니다. 시조세. 10년 이상 이걸 승인을 받으려 해도 다 거부당했다고 했었잖아요. 이들이 무려 13년 7월 1일부터 10년을 두드렸는데 그 문이 안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천재고 똑똑하고 해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부쉈다? 블랙락의 레리 핑크가 내가 하겠습니다. 23년 6월에 이렇게 선언을 하자마자 불과 6개월도 안 돼서 승인이 됐었죠. 이게 그러니까 블랙락의 힘이라는 거죠. 트럼프가 아니라 다른 정부가 있었더라도 이건 됐을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바이든 정부와 게리 겐슬러 시절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는 재밌는 사건, 뭐 블랙락 때문이었다. 물론 이들의 헌신이 있었긴 하겠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원래 감옥에서 봤어야 되는데 이 크립토 서밋에서 봤던 CEO가 있습니다. 폴리마켓, 그 예측 마켓 있잖아요. 거기 CEO가 대통령 초청에 감사하다. 여기에도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원래는 이분도 뭐 도박을 조작했다 하면서 FBI 조사도 받았고요. 뭐 핸드폰도 뺏기고 험한 꼴을 당한 지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크립토 서밋에 초청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뭐 제민이나 이런 곳들이요. 최근에 보면 지금 다 아침에 나왔던 최근에 그 크립토 서밋이 있자마자 막 본물 터지듯이 기사가 나오는데 비밀리에 IPO를 신청했다. 왜 비밀리에 신청을 했을까요? 이렇게 판을 깔아줬는데 여기 보셨잖아요. 10년 이상 맞아왔습니다. 10년 이상 그렇게 두드려 맞았는데 지금은 판이 깔렸죠. 그래도 몸이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거 조심해야 돼. 그래도 비밀리에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서야 그게 이제 공개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협력을 하고 있는 거 봤더니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 은행들이 치고 들어온다고 했었잖아요. 당연히 돈 냄새를 맡겠죠. 그리고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골드만삭스는요. 2014년도에 비트코인은 튤립 사기다. 그 멘트를 만들어낸 역시 장본인들입니다. 그 골드만삭스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뭐 비트코인도 많이 샀었잖아요. 시티그룹과 함께 IPO에 협력을 하고 있다. 뭐 제미니만 할까요? 크라켄이다. 여기 나오면 제미니, 블리시, 서클, 크라켄, 뭐 리플도 있고요. 내년 1분기 IPO 추진 계획 아시겠지만요. IPO는 그 사이클에서 가장 정점 무렵에 많이 터집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풍부해야 IPO를 통해서 뭐 나스닥이나 이런 데 상장을 해서 엄청나게 높은 가격 폭등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크라켄도 소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 1분기 물론 뭐 정점 근처일 수는 있는데 시작을 지금 하면 되거든요. 그러나 이 얘기는 제가 볼 때 남이 하는 것 좀 본 후에 조금 뒤에 추진을 하겠다. 뭐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점 무렵에는
이런 기업들이 엄청난 IPO를 쏟아낼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이제 이 말을 끝으로 다시 데이빗 sak스에게 마이크를 넘기는데요. 저는 여기서 좀 중요한 얘기가 나왔다고 봅니다. 트럼프 얘기입니다. 의원들이 가능하다면 8월 휴회 전에 그 법안을 제 책상으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요, 국회가 8월 달에 여름방학에 보통 들어가요. 그래서 방학하기 전에 그 법안은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스테이블 코인 법안입니다. 제 책상으로 보내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처리하고 싶소. 근데 우리에겐 좀 아쉽죠. 왜 8월이지? 왜 이렇게 느리게 가지? 그리고 구체적인 비축 방안은 또 없었잖아요. 그냥 이걸로 하고 멘트가 끝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을 했었는데 이게 오늘의 이제 주제이니까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분명히 엄청난 잔칫날인 건 맞아요. 근데 왜 구체적인 비축 방안을 내놓지 않았고 왜 8월? 왜 이렇게 늦게 간다고 하지?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비축 방안은 뭐 예산 중립적이라면서요. 저 같은 비전문가들이 보기에도 방법이 워낙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전문가 바네크는 당연히 훨씬 많이 알고 있겠죠. 뭐 저도 말씀을 드렸던 금 보유량 평가 절상을 통해서 요거 금을 좀 팔자 또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서 채권을 발행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정부의 자산을 팔면 된다. 뭐 벌금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국채를 찍어서 관세를 찍어서 수만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얘기를 안 한 거죠. 왜 안 했을까요? 자, 첫 번째 제 얘기는요. 첫 번째 답은 어차피 그 어떤 뭔가가 나왔어도요. 축제날은 당일은 제삿날이다. 예전에 제가 이런 영상을 올렸었죠.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능숙한 사업가 산전수전 트럼프가 모를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그래서 이분은 상식을 좀 벗어나게 어차피 이거 얘기를 했어도 떨어졌을 거거든요. 그래서 슬쩍 빠지지 않았나, 좀 뒤로 가는 연장전을 준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얘가 사실 지금 트럼프가요, 취임한 게 2달밖에 안 됐어요. 2달밖에 안 됐는데 그 안에서도 많이 보여줬었죠. 예를 들면 취임식 날 엄청나게 많은 행정명령을 할 것이다. 그리고서 우리는 그 와중에 크립토 비축, 비트코인 전략 자산이 행정명령에 들어갈 것이다. 다들 막 취임식 보면서 눈에 불을 켜고 봤는데 그때 그냥 크립토 에셋 얼버무리면서 대충 하고 비축이란 말이 안 나왔었죠. 그래서 그때 또 실망했던 거. 이분은 아는 거예요. 이 축제날이 제삿날이 되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실망 매물. 그리고 축제 전에 또 이 큰 행정명령을 기습적으로 발표를 해버린 걸 볼 때, 야, 이분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다. 상식을 막 우리를 가지고 노는 분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어차피 나왔어도 안 되니까 빼버렸다. 뭐 이게 제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트럼프가 과거에 아픈 기억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유럽과 중국 혹시 주식 시장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파티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요. 중국 증시 생각보다 좋습니다. 엄청난 파티까지는 아니지만 미국에 비하면 파티라고 보는데 미국도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왜 지금 참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유럽 증시는 최근에 금리 인하했었죠. 그리고 특히 독일에서 방위비를 확대한다. 이 방위비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GDP를 몇 퍼센트 넘어가면 원래 안 되거든요. 근데 법을 바꿔서라도 돈 왕창 쓰겠다. 그러니까 독일 시장을 필두로 해서 유럽 전체가 지금 파티 분위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가 달리는 유럽 증시. 그리고 중국도요. 3월 5일인가 중국 양회에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 가지 부동산이다, 유동성 정책을 힘입어서 지금 상하이 지수도 그렇고요. 특히 홍콩 쪽 항생 지수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팔리는 상위권 ETF를 죄다 지금 유럽과 중국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주식도 미국보다 더 좋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유럽의 에어로스페이스 디펜스, 방위 쪽인 것 같아요. 41% 상승. 홍콩 쪽 33%. 차이나 여기도 중국 나오고요. 폴란드 있고, 블랙락이 폴란드 ETF 같습니다. 그리고 독일도 그렇고. 독일은 아시겠지만 GDP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었고요. 그 어떤 유럽에서도 가장 심각했는데 파티를 벌이고 있다. 이거를 미국이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근데 왜 안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자, 트럼프 일기로 한번 가보시죠. 17년도에 의회의 선전으로 갑자기 깜짝 당선이 됐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17년도 집권을 시작하자마자 이 대중들이 좋아하고 기업들이 좋아하는 감세부터 시작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막 유동성이 공급되고 막 달러가 떨어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안정이 된 이후에 뭐 좀 즐거운 이후에 18년도, 19년도에 관세 전쟁의 칼을 빼듭니다. 한참 뒤에 빼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랑도 굉장히 오래 가고 뭐 이렇게 했던 아픈 기억이 있어요.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결과 17년도 당시에는 뭐 역시 트럼프 잘 뽑았다 하면서 다 박수를 쳤겠죠. 뭐 주식 올라가고 뭐 유동성 풍부해지고 하니까요. 그러나 18년도 11월 막상 중간 선거를 잘 치러야 그 다음 2년을 잘 보낼 수 있는데요. 18년도 11월에 중간 선거 즈음에 뭘 했다고요? 관세 전쟁을 신나게 중국이랑 끝날 것 같지 않은 전쟁을 계속 벌였다는 거죠. 당연히 주식이 휘둘리고 이 당시의 선거에 그 투표를 하려 가려는 사람들이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아서 뭐 그랬겠죠.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망했습니다. 민주당이 하원에서 훨씬 많이 뽑혔거든요. 이 기억,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지금 주식을 안 본다고 말할 정도로 이 사람이 안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정도로 지금 굳게 마음은 먹은 것 같아요. 주식 안 봐. 단기 고통을 겪어야 된다. 뭐 스캇벨 센터랑 다 지금 똑같은 얘기 하고 있죠. 그러나 그 뒤에 이제 단기 고통 후에 감세를 한다든지 유동성을 투입한다든지 지금 일기 때 했던 거를 순서를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이대로 적용해 보면요. 지금 다음 중간선거가 26년 11월에 있거든요. 그럼 이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이때 투표하러 가야, 이때 사람들 기분이 좋아야 이제 투표를 잘 해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때까지는 안 기다리셔도 된다. 이때는 거의 크립토의 겨울에 뭐 거의 찐 바닥에 근접할 정도로 아마 힘든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미 지금 우리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장금리, 국채금리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4.8%까지 갔던 게 뭐 4.1까지 찍고 지금 뭐 조금 지지부진하고는 있잖아요. 시장금리도 떨어지고 있고요. 관세도 지금 말을 몇 번 바꿨는지 기억나시죠? 뭐 3월 2일 날 한다 그랬다가 4월 2일 날 한다 그랬다가 뭐 자동차는 빼준다 그랬다가 뭐 멕시코, 캐나다 계속 말을 바꾸는데 자, 이분의 말대로 주식을 안 보고 단기 고통을 감수하려 했다면요. 관세 때렸어야 됐습니다. 지금 말을 슬쩍슬쩍 바꾼다는 게 주식과 매체의 반응을 지금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약달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DXY라는 이 지수가 물론 한국의 환율은 조금 뭐 별개긴 하지만 지금 뭐 유럽 치고 올라오고 일본도 치고 올라오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러의 약세와도 점점 오면서 지금 트럼프에게는 시간이 남지 않았다. 점점요. 앞으로는 트럼프의 말이 안 먹히는 시기가 저는 다가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관세를 이렇게 말 바꾸면 나중에 또 바꾸겠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트럼프는 둘 중에 하나 이제는 선택해야 될 겁니다. 아마 조만간 마가를 할 것인가, 뭐 관세 전쟁에 승리를 한다든지 리쇼어링을 위해서 지금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주식, 코인, 부동산의 상승도 하고 싶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 유럽처럼 가든지 아니면 마가로 더 밀어붙일지 아마 뭐 한참 전에 저는 이 징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참고사항이긴 한데요. 저희 댓글에 이더리움 투자자분들이 조금 힘든 분들이 보여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JP모건은 비트코인 싫어하기로 유명하잖아요. 뭐 이런 분인데 당연히 이 크립토 서밋 전에도 초를 치는 발언을 합니다. 서밋 아직 뭐 발표도 안 되는데요. 이 트럼프의 계획 이거 의회 통과도 힘들 것이다. 괜히 헛심 켜는 거다. 이렇게 뭐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쏟아내는데요. 이 기사나 뭐 타이틀 다른 기사들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그 중에서 좀 뭐 뉘앙스를 한번 보면요.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저주를 하면서 미국이 암호화폐를 준비 자산으로 편입한다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외에
XRP 솔라나 에이다와 같은 토큰을 포함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른 기사의 제목을 보면요. XRP 솔라나는 안 될 것, 뭐 이거는 당연히 안 된다고 보고 이렇게 자극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JP모건이 뭐 다 싫어하면 비트코인만 된다고 했어야지 지금 가격도 엉망이고 뭐 알트코인 뭐 이거나 뭐 비슷하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비트랑 이더에서 선을 그어놓고 XRP 솔라나 카르다노를 이렇게 해놨을까요? 저는요, JP모건이 과거에 했던 얘기를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더리움에 관심이 엄청 많아요. 매월 이더리움 관련 보고서를 쓸 정도로 좋아하고요. 또 과거에 컨센시스라는 이더리움 인프라 기업의 지분을 굳이 돈으로 받아도 되는데 그 지분으로 받아서 지금도 들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더리움을 굉장히 좋아하고 아마 뭐 또 SEC의 뭐 분기마다 보고를 할 때 보면 이더리움 ETF가 갑자기 막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만큼 저는 이 미묘한 좀 뉘앙스를 보면요. 비트, 특히 이더리움은 많은 기관들이 저는 군침을 흘릴 자산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레리핑크가 이미 뭐 이더리움 ETF를 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들고 있고 뭐 제이미 다이먼도 이러고 있는데 이더를 힘들다는 분들은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뭐좀 기운이 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크립토 서밋 하고 있을 때요. 정말 많은 분들이 뭐 기관들이겠죠. 이 코인들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흔적이 제게는 포착이 됩니다. 뭐 12시에도 2.5억 달러, 이 6시 뭐 크립토 서밋 하면서 이제 실망 매물 막 나오고 있을 때도 더 많이 찍었네요. USDC로 3,200억 달러. 그리고 뭐 이건 4억 달러, 뭐 코인베이스로 보내서 뭐 했을까요? 당연히 비트코인에 이어서 알트코인을 많이 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지난 2주간 비트코인 재미없었을 때 무려 3만 개 이상 매집한다. 이런 걸 보면 결국은 오늘의 뭐 변론과도 맞닿아 있는데요. 이 하이에나들은요, 지금 판은 완벽하게 깔려 있는데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 낙오자들을 좀 노리고 있지 않나. 한두 명 떨어지는 분들을 계속 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트레이더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뭐 실망감에 또 팔았다거나 또는 지쳐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텐데요. 4년 반감기 사이클과 유동성의 힘을 믿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인내심을 갖고 잘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